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2차 대비 강의, 2차 대비 강의 이제 영어 심층 면접 파트를 뭐 들어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수업 실현 파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 실현 파트는 정규 강의는 끝나고 아마 이번 주 초중반까지 아마 피드백 일정만 아마 남은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수강하신 분들은 피드백도 성심성의껏 준비 잘해서 좀 좋은 피드백 받도록 하시고. 자, 먼저 이제 첫 시간이니만큼 맨 첫 시간에는 간단히 일정 공유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제 좀 전체적인 그 심층 면접에 임하는 태도를 좀 기본 방향,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최초의 예고는 2월 9일 이제 월요일까지 이제 저희가 그 강의 예정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2월 10일 화요일로 하루를 더 늘리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목요일과 수요일에 수업이 이게 월화 수업보다는 수목 수업은 현재 예정으로 보면은 강의록 분량이 좀 얇긴 해요. 그래서 수목에 제가 스피드를 내서 진도를 나갈 수 있으면은, 원래 준비한 강의록을 다 소화해낼 수 있으면은 원래대로 월요일 날 조금 무리해서 1시간 정도 더 하더라도 월요일 날 강의 자체는 다 화요일 날 한 2시간 할 것을 월요일 날 땡겨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또 주말에도 저 지난번 1차 모고 때 보셔도 알겠지만은 저희는 좀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수험생들이라서 주말에도 좀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도 좀 저희가 있습니다. 그때도 있어갖고, 그 대신에 이제 뭡니까 주말에도 이때 이제 말하자면은 다음 주 이제 정규 강의 종강을 하고 나면은 또 저희가 이 강의실을 일지 아니면 아래층으로 한층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략 이 정도 생긴 강의실에서 계속 오늘 오신 분들, 또 지난주 수업실에서 수업하신 분들은 오전이나 또는 오후에 계속 모여서 그룹 스터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별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이번 달 29일인가 30일까지 개인 공부나 스터디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영어 과목은 계속 강의실 하나는 다음 주 화요일 지나도 계속 제공되고, 그리고 주말반 분들도 계속 옵니다만은, 그 주말 분들이 아주 그냥 강의실을 다 점거할 정도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평일날 나오신 분들도 주말에도 나와서 스터디를 하고 가실 수 있다. 요거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의 일정표를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이 면접 수업 실현은 이 중에서 수업 실현과는 달리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시험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냐면은, 평가원에서 공동 출제자분들을 그대로 사다가 보는 지역이 있고, 여기 한 3분의 2쯤 됩니다. 원래는 더 많았어요. 더 많았다가 작년에 대구, 전북 을 비롯해서 몇몇 지역이 평가 문제로 컴백을 해버리셨습니다. 대구나 전북 이런 데가 작년부터는 평가 문제로 가버렸고, 올해도 아직까지는 큰 변화사항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독자 출제하는 지역이 전에 비해서 한 3군데 정도 줄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가원 문제 쓰는 데가 한 3분의 2쯤 되고, 나머지 강원, 인천, 경기, 서울, 세종, 현재까지는 확정됐는데, 요 5개 지역은 지난해까지는 이제 각 지역별 독자 출제를 다 했던 그런 지역이고, 올해도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수업은 부득이하게 오늘은 이제 평가원, 아무래도 기준은 좀 평가원이 되니까 평가원 기출문제를 좀 같이 공부를 해보고, 내일은 각 지역별 기출문제를 보는데, 그런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강원도기 때문에 인천, 무슨 서울은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은, 지역 차이를 불문하고 기본 기조는 놀랍게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의 영향이냐?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그때 교육감님들로 뽑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의원들, 도지사, 시장과 함께 교육감님을 선출하는데, 그때 이제 뭔 일이 있었냐면은, 가장 2000년대 이후 불행한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이 아이들이 많이 죽은 사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 성향이 아닌 분들, 자유한국당 성향이 아닌 분들을 대거 다 쫙 뽑아버렸습니다. 그때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일반 시장, 도지사 선거는 그렇게까지 막 치우치진 않았어요. 근데 교육감은
딱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빼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 성향이 아닌 분들이 싹 뽑혔어요. 그 한 군데가 대구입니다. 대구인가 하여튼 그 한 군데가 빼놓고는 그 나머지는 다 굳이 따지면 뭐 민주당이나 이런 성향의 교육감님들이 뽑히셔갖고 교육감들 성향이 놀랍도록 비슷한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어르신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경기도 교육감님 하시는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까먹었는데 죄송하게도 세종시 교육감님하고 이 두 분이 이 중도 성향 내지는 진보 성향, 중도하고 진보하고 섞여 있죠. 지금 교육감님들이 아주 보수적인 분은 대구, 경북 쪽 두 군데밖에 없고, 근데 경북도 아주 보수적인 분도 아니라고 하고 대구가 제일 보수적인데, 하여튼 나머지 중도적이가 진보적인 교육감님들 중에서 제일 웃어른이 지금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이고, 그 다음 죄송한 표현이지만 넘버 2쯤에 해당되는 교육감님이 세종 교육감님이고, 그에 못지않은 분들이 강원도, 서울, 인천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거의 뭐 같은 한 패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5군데 교육청의 이 기조를 보시면은 세부적인 표현, 예를 들어 강원도는 뭐 적경제고 어쩌해서 약간 지역성 특성이 좀 강하잖아요.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을 강조한 몇몇 표현들, 몇몇 세부 정책 빼놓고는 요 5군데가 놀랄 만큼 기조가 비슷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기출 강의하다고 알겠지만은 같은 연도에 이 지역서도 너무나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스타일로 나왔는데 마치 짜고 치기라도 하듯이 저 지역서도 독자 출제인데 같은 내용의 비슷한 기조 스타일로 또 나왔네? 이런 것조차도 눈에 띄어요. 심지어는 서로 다른 지역 출제인데도 그만큼 말하면은 현재 강원도부터 이제 인천, 경기, 서울, 세종까지 독자 출제하는 지역들이 말하면 교육감들 성향 자체가 워낙 비슷하시고, 또 솔직히 말하면 어느 그 단체나 단체 장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교육청은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면 이 교육감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면은 그 독자 출제하는 5군데가 그 강원도의 아주 세부적인 지역 정책 빼놓고는 나머지는 놀랄 만큼, 뭐 세종에서 나온 문제를 세종자 지워버리고 이거 경기도 기출이야라고 쑥 들이밀어도 사람들이 거의 100% 다 속을 만큼, 혹은 서울 기출 문제를 쓱쓱 지워버리고 이거 작년 인천 기출이야라고 쑥 들이밀어도 인천 반대라고 그냥 서울자 벗으면 다 속아버릴 만큼 사실은 좀 그 내용 기조는 거의 놀랍도록 비슷하다. 그리고 또 작년 평가 문제를 봤더니 이제 놀랍게도 이 5군데 출제하는 교육감님들이 좀 독자적인 성향이 강하셔서 5군데 독자적으로 출제한 그런 곳하고도 이 내용상의 기조가 또 별로 또 안 달라요. 또 평가 문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비록 내가 직접 지원한 지역은 아닐지라도 이 그 작년에 까지도 독자 출제했던 5지역의 기출을 쫙 훑다 보면은 심지어는 평가원 요즘 최근 한 2, 3년 동안에 평가원 기출 문제에 대한 그쪽 스타일에 대한 대비도 뭐 충분히 된다라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참조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오늘은 평가원 기출을 좀 보고 내일은 각 지역별 기출을 보는데, 평가원 기출은 이제 자료 보시면 알다시피 연도별로 쭉 추려놨어요. 매년 4개씩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내일 나눠드릴 지역별 기출 자료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역 구분해서 표시도 해주되, 지역 구분해서 표시도 뭐 강원, 뭐 경기, 뭐 세종 이렇게 지역 구분해서 각각 표시도 해주되, 또 크게 4개의 내용 영역으로 나눴어요. 뭐 교직관, 뭐 생활지도, 학습지도 뭐 이렇게 쭉 나눈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큰 내용 영역 5개로 또 나눠버렸습니다. 지역별 출제는.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야, 진짜 놀랄 만큼 닮은 꼴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요즘 나오는 걸로 보면 평가원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평가원 기출문제를 보고 내일은 지역별 기출문제를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평가원 문제는 좀 더 현대화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더 현대화된 문제 출제가 되게 11년도부터입니다. 그전까지는 상당히 옛날식 스타일이 좀 많이 느껴지는, 좀 구닥다리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뺐고, 우리는 지금 11년도 문제를 다루는데, 지난 11년부터 이제 우리가 20년 임용 대비하니까 약 한 9년간에 이제 말하면 추이를 보면은 약간의 좀 변화가 있어요. 약간의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인 문제 포맷은 똑같습니다. 평가하는 문제 포맷은 똑같다는 게 뭐냐면은 가상적인 학교 상황, 가상적인 교실 상황을 그 예시로 던져주고 그 예시에서 약간 추상화된 키워드를 뽑아서 답하게 하는 그 패턴은 똑같아요. 그 패턴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14년, 15년, 14년 선거에서 교육감님들이 바뀌고 각 지역별로 독자 출제하고 그거 영향을 평가원하고 상호 주고받다 보니까 좀 더 평가원 문제도 좀 더 최근 들어서는 정책 내지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 구체적인 아주 파티큘러한 사안보다는 기본 정책 내지는 기본 교육 이념 지향적인 기본 정책, 기본 이념 지향적인 그런 항목을 좀 더 파고들어서 물어보는 답안의 성격이 그런 분야를 좀 더 파고들어서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갔어요. 옛날은 좀 더 프랙티컬한 실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조금은 더 많이 내라고 했는데 요새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컬러링을 어떻게 했냐면은 좀 더 뭡니까? 기본 정책 지향적, 기본 이념 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센 문제, 답도 그런 식으로 나오기가 딱 좋은 문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갔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고, 이건 뭐 오늘 내일 기출 풀다 보면은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강의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포괄해 드리겠습니다만은, 2차 심층 면접 대비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스킬이, 우리가 갖춰야 할 역량이, 하나는 이제 언어적인 측면, 이건 한국어로 답하건 영어로 답하는 일부 문항이건 언어적인 오럴 랭귀지, 스포큰 랭귀지 측면의 언어적인 스킬의 측면도 갖춰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교육학 기본 이론을 바탕에 깔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 상식을 좀 넓히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제가 권해드리는 책이 해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고정적으로 권해드리는 책이 뭐가 있냐면, 올해도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해마다 이 임용 면접 준비 시즌 이 철에 맞춰가지고 특정 출판사에서 몇 년간의 교육 각 주제에 얽힌 신문 칼럼들을 집대성한 교육 칼럼 2021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리즈였어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2019년이니까 만약에 그 출판사가 안 망했으면, 저도 아직 구매는 안 했습니다만, 올해도 여러분이 인터넷 서점 사이트 쳐보시면 교육 칼럼 2019, 2018 이런 식의 책들이 혹시 그 출판사 안 망했으면은 올해도 아마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1, 2년 전 에디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임용 면접 관련해서는 어차피 뭐 시험이야 내년 1월 중순경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뭐 40여일 이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책 자체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주 조그마한 문구판 책, 작년 가격으로는 한 7,500원인데 초등 임용용하고 중등 임용용 따로 나온 책 중에 뭐 교실 상황 학교 무슨 문제 상황 101가지인가 뭔가 101인가 뭔가는 제가 내일 갖고 와서 실물을 제가 오늘 깜빡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실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집필 쓰면서 임용 시험에도 잘 나오는 학교 내 실제 문제 상황들을, 학교 내 실제 이슈가 되는 문제 상황들을 각 주제별로 집대성을 잘 해놓은, 그리고 양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술도 되게 딱딱 답이 떨어지게, 제일 좋은 점 이 점이에요. 어느 이슈에 대해서든지 답이 딱딱 떨어지게, 요걸 조금만 더 내가 요약하면은 그야말로 요 스타일로 요 주제로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내 임용 면접 모범 답안으로 딱 그대로 뽑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딱딱 떨어지게 서술이 잘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책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마쳤고, 그리고 이제 소개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이 저희 카페 게시판에도 미리 공지해 놓은 대로 피드백은 크게 두 번에 걸쳐 이루어져요. 한 번, 두 번인데 시간 봐서 말하면은 12일 이후에도 계속 스터디로 나오시고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현재 잠정적으로 총 3번까지 할 수 있고요. 현재 기본은 2번입니다. 기본은 2번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3번 3회차까지 할 수 있고,
그 1차 피드백은 이번 주 금요일로 제가 잡아놨고 2차 피드백을 공부를 좀 더 하신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로 잡아놨는데 강의 시간은 이렇게 오후 2시 시작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만은 피드백 시간은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어갖고 각 개인별로 저랑 이제 약속을 잡아가지고 피드백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1차 피드백은 뭐로 하냐면은 해마다 보면은 자기 응시 지역에 그 최근 연도 기출문제로 한번 테스트 받아보고자 하는 그 요구가 꽤나 많아요. 왜냐면은 이 지역을 내가 쳤을 때는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 요걸 궁금하시길래 그래서 1차 피드백은 뭐냐면은 각 지역 독자 출제도 좋고 아니면은 평가원 유형 보내도 좋고 하여튼 작년 혹은 재작년 둘 중에 하나 2018 내지 2019죠. 작년 혹은 취사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취사 선택에서 2018 혹은 2019 양대 기출 중에 하나 자기 응시 지역 문제. 우리 지역은 평가원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충북인데 평가원 유형입니다. 그럼 평가원 유형. 우리 지역은 서울인데 전 서울이니까 작년 서울 유형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면 각자 응시 지역의 작년 혹은 재작년 기출 문제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리고 각 응시 지역의 시간 그대로 저희 지역은 개인 면접 15분입니다. 그럼 15분 저희 지역은 개인 면접 10분입니다. 10분 그대로 해가지고 또 뭐냐면 저희 지역은 평가원 유형인데 한국어 답변 2개, 영어 답변 2개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학원에서 피드백 줄 때도 한국어 답변 2개, 영어 답변 2개. 저희 지역은 쭉 한국어를 하다가 끝에 문제 하나만 영어로 합니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하는 것 최대한 거의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그런 피드백이고요. 또 하나 2차 피드백은 저희가 기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제가 그 문제지, 올해 이제 새로 만든 문제지도 나눠줄 거예요. 평가원 유형하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 폼에서 맞춘 그 문제하고 해서 이렇게 몇 세트씩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연습한 결과물을 가지고 목요일 날 물론 목요일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랑 약속 잡으셔서 수나 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 날 할 수도 있고 수나 금으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2차 피드백은 각 지역별 유형에 맞춘 신작 연습 문제 가지고 피드백을 한다. 역시 그 시간이나 이런 거 영어 몇 개, 한국어 몇 개 섞는 것도 실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다 조절해서 한다. 라는 거 요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아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인강 시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각자 제가 말씀드린 요 피드백 과제를 음성 파일로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폰으로 직접 그 답변할 모습을 찍거나 음성 파일이건 영상이건 상관없어요. 둘 다 좋으니까 해가지고 저한테 요 메일로 보내시면은 제가 접수해서 바로 한 이틀 정도 후에 각 개인별로 코멘트와 점수를 우리 지강선 마찬가지예요. 피드백에서는 부분별 코멘트와 그다음에 각 세부 항목별 점수 총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강생분들은 요걸로 저한테 피드백 받을 자료 파일을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공지사항 다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평가원 역대 기출문제를 저희가 한번 쭉 보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각 지역별 문제를 이제 크게 4개의 주제 영역으로 재편집해서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에는 2011, 12, 13 이 정도 문제를 좀 먼저 다뤄보도록 하는데 옛날식 문제라 조금은 옛날식 문제인 감이 있어요. 사실은 13이나 14를 좀 넘어가야 조금 더 요즘 스타일에 인접해지는 그런 감들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년도 문제부터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도 놀랄 만큼 한 몇 년 지나면은 문제 스타일이나 기본 내용이 스타일이나 기본 내용이 사실상 반복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눈치를 잘 살피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모든 시험은 기본 실력도 실력이지만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시험 준비할 때도 그렇고 시험 치러 가서도 그렇고
이 눈치가 시험에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소 공부 되게 많이 해서 스터디하면 늘 리더 노릇도 하는데 이상하게 시험만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이 그야말로 고지식, 이 석자로 압축될 수 있는 분들은 좀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성격은 천성적인 고지식, 이 석자로 압축될 수 있는 분들은 희한하게 우리 한국식 그 테스트에 좀 약한 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 시험이 사람의 요령 측면, 시험을 대하는 준비 과정도 그렇고 시험 칠 때도 그렇고 요령 측면을 많이 중시하는데, 우리가 그 중등 임용 심층 면접을 접할 때도, 평소 공부할 때도 한번 요령을 잘 세워가지고 여기 어떤 스타일로 어떤 식으로 자꾸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잘 뜨는 그 물어보는 문제 트렌드가 뭔가, 이런 것들을 눈치껏 잘 살피는 게 이게 사실 또 절반이라고 했는데, 여기 1번 같은 11년도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90년대부터 나오고 나온 이런 걸 가리켜서 이른바 사골급 문제라고 여러 번 우려먹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이전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완벽하게 면접 독자 출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08년 임용까지는. 그러다가 2009년 10년부터 평가원 공동 출제로 변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14년 15년 지나가면서 일부 지역이 독자 출제로 또 갔어요. 이게 그 수업 실험과는 달리 임용 2차 심층 면접은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좀 심했는데, 2008년 이전에 각 지역별 출제할 때 거짓말 안 보태고 대여섯 군데 이상의 지역에서 이미 이 문제는 다뤄진 아주 사골급 문제인데, 이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너무 낡아트 한마디로 구닥다리 문제다, 솔직히 말하면 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구닥다리 문제이기 때문에 요대로는 안 나오지만 구닥다리 문제인데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좀 보편성은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편성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 스타일로 약간 변형,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뭐 이런 것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그 동아리 활동에 일부 동아리만 막 몰린다, 어느 학교나 그러잖아요. 몰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애들들이 이 때문에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좀 냉정한 표현을 쓰자면은 학교 내에서 그 어떤 정책인가에 대해서 그 공급의 측면과, 그렇죠, 수요의 측면이, 학교 내에 있는 그 정책 시행에서의 공급의 측면과 이 수요의 측면이 상당히 불일치돼서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자로서의 학생들이 불만을 품는 그런 거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동아리 활동으로만 제한될 게 아니라 나중엔 뭐 온갖 변형이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선택 과목, 외국어 선택 과목, 뭐 사회 선택 과목들을 배우겠는데 일부 과목으로만 몰렸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강제로 특정 과목에 너무 몰리지 않게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더니 애들이 불만을 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등등,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꼭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 과목이 아니라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러저러 저런 활동을 했는데 그 각 활동마다 뭐 참가할 수 있는, 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한을 뒀더니 요러요러한 불만이 있었다, 이런 식의 온갖 변형이 다 가능한 그런 나름 그 고전적인 스타일의 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안 세 가지를 말해라 할 때, 우리 이제 그 옆에 나란히 여러분이 모범 답안을 놓고 보시면은 이 당시에는 그 보면은 그 모범 답안이 거의 기계적으로 영어와 한국어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4년, 15년 이전에는 우리 그 영어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평가원 공통 출제였고, 그리고 우리 영어과는 한 15년 그 무렵까지는 뭐였냐면은 무조건 100% 영어로만, 심층 면접도 100% 영어로만 답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16년도인가 그때 지나면서 좀 더 내용 측면을, 언어 측면보다 내용 측면을 강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16년도가 그때 지나면서 한국어로 답하는 게 이 외국어 응시생들한테도 다 도입된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실대로 말하면 그 윗대가리에 있는 그 영어 모음 답안만이 사실은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굳이 밑에 한글로 제가 나중에 새로 신설해서 다루는 건 뭐냐면은, 요즘에는 어차피 뭐 어느 지역이나 우리말로 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상당 정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추가로 좀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한글로 답하면은 좀 더 좀 길어지는 감이 있죠.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영어로 된 모음 답안을 보시면은
일단은 도입 부분이 있죠. 도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첫째, 둘째, 셋째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그 심층 면접 답변하는 그 답변 구성의 그 언어적인 측면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어적인 측면의 기본적인 정석의 측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어 모범 답안 처음 해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은 학교에서도 쉽게 목격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냐면은 답 자체의 토픽 센텐스를 말하기 직전에 딱 한 문제가 아니라 한 문장, 문항이 아니라 한 문장 정도는 문항의 리스폰스, 반응하는 문항 자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반응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는, 리스폰스가 되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그런 거 하나 깔아주는 거. 이게 사실은 모든 면접, 모든 인터뷰에 사실은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사 면접을 보고 뭘 보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접 시험이건 이 개인이 답하는 면접에서는 뭐 첫 문장부터 그냥 답만 툭 말해버리면은 좀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센스가 없다라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느낌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은 저도 평소에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네. 예.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바로 그 문제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현황과 관련해서 저도 평소 저도 평소 관심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반응 보이기, 이 반응 보이기 문장이 한 문장, 많으면 또 안 됩니다. 많으면 뒤에 본론 답할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반응 보이기 문장을 일단 한 문제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이 말로 답할 때는 확실히 몇 가지를 답해라 이럴 때는 한글로 하면은 첫째로는 맨 우선은 뭐 아니면은 둘째로는 셋째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은 몇 번째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딱딱 숫자로 가급적 찝어주는 게 좋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답할 때나 우리말로 답할 때나 첫 번째는 할 때 주어진 문제, 주어진 논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답하냐면은 첫 번째는 대신에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뭐뭐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는 대신에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이렇게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와중에 세 번째로 안 하고 끝으로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면접관들이 다 알아들었겠거니라고 짐작을 하지만은 이 사람이에요, 면접관들도. 그리고 면접 시험 채점 들어가서 오전 일찍 가가지고 면접관들도 교무실에, 행정실에 모여서 준비 단계 거쳐가지고 오전 한 10시 때부터 직접 채점 들어오고 점심 먹고 쉬었다 또 오후 늦게까지 채점하고 하는데, 이러면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이 떨어져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몇 번째인가를 딱딱 짚어주지 않으면은 저 수험생이 요 문항에 대해서 총 몇 가지 답하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답했다, 요 카운트 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카운트 하는 사람 다 따로 있는데 그거 카운트가 제대로 안 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덧붙여서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더군다나 네 가지를 답하라면 머리 아파져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또한, 더 나아가서는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근데 맨 끝에는 그나마 끝으로 안 하고 거기서 또 하나 더 덧붙이면 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완전히 폭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좀 기계적인 고지식한 맛이 있더라도 첫째, 둘째, 셋째라는 말을 명확하게 콕콕 심어주는 거, 요게 이 언어적 스킬에서 제일 아무것도 아닌데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면접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옛날에는 내용이나 이런 구성 측면은 그야말로 대충 하고, 그야말로 인상 측면에서 면접 태도 측면만 대충 보고 막 점수 깔긴 적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어느 지역이나 내용 측면이나 구성 측면도 최대한 꼼꼼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은 꼼꼼하게 해요. 우리 학원 출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직 나이는 이제 40밖에 안 됐는데 어찌 하다 보니 작년에 그분이 합격한 지역에 면접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채점하신 분도 있습니다. 채점하신 분들 요새는 아주 나이 들지 않은 선생님들도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말하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꼬치꼬치 하나하나를 다 가려서 채점한대 요새는. 이게 옛날에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좀 무서워졌습니다 요즘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내가 말했는지 콕콕 집어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를 동아리 활동 인원 조정 마련하는데 여기 영어로 된 거나 한글로 된 거나 답안의 내용은 같아요. 답안의 그 내용은 같은데, 답안의 내용은 같은 게 답안의 내용은 그 한글과 영어가 다 동일한데,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항목, 첫째, 둘째, 셋째 항목, 요 볼 때 말이죠. 예, 이 세 개 항목이 너무 밀접하게는 연계가 안 돼도 됩니다. 이게 무슨 글로 쓰는 논술이 아니에요. 글로 쓰는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목이 각각은 어느 정도는 약간의 그 독자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뭐 그런 답으로 구성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각각 어느 정도 독자적인 그런 답을 각각은 써도 좋다, 말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동아리 활동 문제만 해도 처음 답변은 뭐 애들들 흥미 측면 뭐 이런 거, 그리고 둘째 답변은 그 인위적인 정원 확대 조정의 측면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원 확대 조정이 안 되면은 그 맨 끝에서 부득이하게 일부 동아리 수용 인원 제한 측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그 답을 전개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 첫째는 뭐 애들 흥미 어쩌고 이런 겁니다. 둘째는 뭐 애들이 더 원하는 대로 조정해도 됩니다 라고 하고, 셋째는 잘 보시면 이 모든 조치가 혹시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이럴 경우 이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뭐가 요령이냐면 여러 개의 대안을 말하라고 할 때는 이게 시험 당일날 이렇게 구성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겠지만은 여러 개의 대안을 말하라고 할 때는 한 끝에 무렵의 대안은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좋아요. 그러고도 만약에 예를 들어 대안 4가지를 말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예를 들어 하면서 끝 네 번째는 만약에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대안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여의치 않은 학교의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이것도 가능합니다라는 식으로 맨 끝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주는 게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좀 더 만전을 기하는 듯한, 앞에 것도 분명히 훌륭한 대안이지만 혹시나 그런 것까지도 안 된다면은 나는 요런 말하면 플랜 B도 또 그렇죠. 일종의 플랜 B로서의 대안도 또 있다라는 그런 인상, 플랜 B도 또 여전히 있다라는, 플랜 B까지도 나는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파이널로 심어주고 끝나면은 이 사람은 진짜 면접 좀 할 줄 아는데라는 그런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든지 아무래도 그 서브젝티브한 first impression, 이 영어 교육의 평가에서도 가끔 신뢰도에 문제가 되는 어쩌네 할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만은 first impression, 특히나 서브젝티브한 first impression, 채점자의 주관적인 첫인상이라는 게 사실은 평가에서 많이 좌우를 해요. 특히나 페이스 투 페이스, 이 대면 평가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AI, 인공지능이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감정과 선호도, 기호, 이 테이스트를 가진, 그리고 뭔가 주관적인 임프레션을 가진 면접관이 하기 때문에 뭔가 그들의 주관적인 첫인상에 좋게 박히는 그런 스타일로 답변이 나가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특히나 여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공부할 때도, 연습할 때도 일단은 뭔가 언어적인 연출 측면에서 1번을 좀 잘하는데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말하면은 진로 체험 지도를 하는데 뭐 업무도 많고 이미 교내에서도 뭐 다른 게 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애들 데리고 필드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대가 있다라는 그런 반대하는 교사가 있다, 반대파 교사가 있다. 그런 경우 이제 그 교사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 3가지를 말해라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문사항이 면접관을 동료 교사로 보고 동료 교사를 설득하든 말하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요게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각 지역별
지상에서는 좀 많이 이제 좀 사라져간 뭐 그런 양상을 보이긴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습니다. 면접관을 학부모라고 생각하고 말하시오. 면접관을 상담을 받는 A 학생이라는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말하시오. 뭐 이런 식의 그런 디렉션들이 한 3년 전까지는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아마 재작년부터인가는 평가원 유형도 그렇고 여러 다른 지역별 축제도 그렇고 이런 스타일의 지상이 좀 한 2년간은 좀 뜸해진 뭐 그런 감은 좀 있어요. 근데 아마 채점위원들이 뭐 그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런 디렉션은 넣어봤자 사실은 별거 없더라. 솔직히 넣어봤자 사실은 별로 이런 디렉션 넣은 말하면은 그런 의미가 별로 없더라라는 다들 그 어색한 발연기 하는 것도 똑같고 참마 그냥 면접위원들은 그냥 웃음을 참고 억지로 들어주려 참는 건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별거 아니더라. 이것은 평가의 요소가 별로 못 되더라라는 그런 깨우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날 강의 이수를 해버렸는데 또 어느 지도자께서인가 또 나를 비웃듯이 또 이런 거 넣어버리면 진짜 방패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건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은 옛날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말하면은 그 이른바 엑스트라 링귀스틱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비중이 떨어진 게 요즘 한 2년간의 뭐 그런 추세긴 합니다. 그 한 2년간의 추세긴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또 이 디렉션에서 심퍼시, 플루언시 등을 고려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 심퍼시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해서는 큰일 납니다. 심퍼시를 고려하라는 게 말투를 아주 막 정감 있게 동정심 가득하게 말투를 목소리 톤을 그리 조절하라는 게 아니고 이 심퍼시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 일단 내용상으로 언어 표현상 내용상으로 상대방에게 비록 나중에 가서는 반대할지라도 일단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먼저 내용상으로 표방은 하고 답변을 시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우리 해설지 이쪽에 있는 영어 모범 답안을 보나 그 한글 모범 답안을 보나 저도 참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참 그러고 보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상으로 내용 표현상으로 뭔가 상대방의 동조하라는지 말투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플루언시는 사실은 디렉션에 나왔지만은 이건 영어 답변이든지 한국어 답변이든지 이건 굳이 안 나와 있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기본 고려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에서 면접관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본능적으로 또 동시에 제일 싫어하는 경우가 내용을 잘 말하려고 애쓰면서 자꾸 그냥 깜빡깜빡하면서 그냥 억지로 자꾸 생각해 가면서 말과 내용을 쥐어짜듯 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 눈을 막 위로 막 치뜨려서 하면서 뭔가 좋은 내용, 좋은 내용과 좋은 표현을 막 실시간으로 계속 쥐어짜가면서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놀랍게도 거의 모든 면접관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그런 유형이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저 사람은 면접이 뭔지도 모르나라는 식으로 좀 야박하게 돼요. 특히나 이제 영어로 답변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문법 따지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한테 파격적인 소리 하는데 영어 문법이나 단어 발음 틀리는 것에서 1점도 안 들어가요. 1점이 뭡니까? 0.3도 안 들어가요. 예.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여러 해 전에 지금도 대전이 TO가 매우 적습니다만 여전히 합격하기 힘든 지역으로 대전했을 때 여러 해 전에 대전에서 합격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하도 영어 라이팅과 스피킹이 원래 자신 없다는 분이었는데 이 면접 수업실을 시험 보러 가면서 영어 스피킹이 하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말해도 되는가 몰라도 이미 합격했으니까 제 말씀드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어느 선에서 연습했냐면 한 중2 정도 교과서 문장 아시겠죠? 중2 정도 교과서 문장을 그래도 막히지 않고 말하는 연습. 실제로 중2 교과서 외워서 말하기도 해봤고 실제로 그래요. 중2 영어 교과서 정도의 문장을 안 막히고 술술 말하는 연습. 그 정도를 딱 타겟으로 삼아가면서 이제 말하면 연습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 합격했어요. 어떻게 합격하셨냐? 그분 같은 경우 사실 그 전에 최종 가기 전에 그 앞에 필답고사가 점수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점수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은 거의 컷으로 붙었어요. 컷으로 붙었고 1차 붙은 사람들 대부분 자기보다 다 앞이에요. 다 앞인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른바 뒤집기를 해야 최종을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뒤집기를 해야 최종을 합격하는데 뭡니까? 말하기는 진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겨우 주기 교과 수준으로 말하기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됐어요, 그분이. 그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연습해갖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어렵게 문법, 단어 너무 많이 신경 써서 말하지 마시고 딱 그 수준. 심한 경우는 중1 영어 교과서도 괜찮다. 심한 경우는 중2 영어 교과서 수준의 문장 말하기면 아주 필요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루언시가 나왔으니 망정인데 플루언시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금 말한 대로 내용 위주로 말하고 문법, 단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말하고 하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세 문장으로 가능하면은 긴 한 문장으로 말할 것을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짧게 끊어 말하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긴 한 문장 필요 없고 사실은 손으로 썼을 때 그 여러분들 1차 시험 봤던 그 답안 용지 있죠. 손으로 시험 봤을 때 1차 시험 본 답안 용지 한 줄 이내에 모든 문장이 다 끝나게. 이거 하나의 목표입니다. 2차 면접 영어 답변 같은 경우는 손으로 썼을 때 1차 시험 서술형 답안지 한 줄 이내로 나의 거의 모든 문장이 다 끝나게 그렇게 말하기 연습을 하는 그걸 아주 고의적으로 목적 의식적으로 정해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내용적인 측면은 우리 해설지 이쪽에 보시면은 그 뭐 진로 상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뭐 학교에서도 진로 상담 과목이 있지만 애들이 다 배우는 건 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 교육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말하면 진로 상담실 선생님은 계시지만은 선생님은 한 분밖에 계시고 애들은 엄청 많아서 진로 상담 선생님 한 분 갖고는 안 된다. 선생님의 롤 하나 맡고 안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 선생님이 우려하는 바를 이제 해소시켜 주는 거죠. 상대방 선생님이 학사 일정 차질, 이거 우려하는데 그러나 뭐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보강 뭐 저쪽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모든 과목이 다 보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상대방 선생님 이제 안심시켜주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해서 뭐 두루두루 다 이제 말하면 답을 구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답안의 성격이 가만히 보시면은 그 분위기상, 내용상 파지티브한 건 아니고 좀 네거티브한, 그렇죠. 뭐뭐일 필요는 없다. 꼭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꼭 뭐뭐라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네거티브한 어조로 나오는 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면은 문제 성격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박을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답변 소항목마다 아주 파지티브한 분위기로만 답을 구성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문항에 따라서는 이것은 어차피 예를 들어 상대방을 기본적으로는 반박하는 그 문항이지 않습니까? 그 심퍼시는 표하되 상대방의 우려를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문항이라면 이렇게 답안의 매 항목이 좀 네거티브한 듯이 나오는 거, 이것도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년도 3번 봅시다. 3번 보시면은 요게 그 당시로서는 뭐 다 이제 수험생 복귀에 의한 답 아니긴 합니다만 이렇게 짧게 복귀가 됐습니다만은 요거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후로도 여러 해에 걸쳐서 좀 확대 변형돼서 리바이벌 되는 그런 문제 원형 중에 하나예요. 이른바 시조세에 해당되는 그 여러 연도, 여러 문항, 여러 지역에서 막 이게 좀 비슷한 게 그 재탕, 3탕, 4탕, 5탕 되는 그런 시조세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학교나 교사 측에 대한 학생들 불만을 태클링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는 나와요. 그런데 이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늦게 끝낸다, 애들 이름도 모른다 라고 하는 요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 문제에 담긴 핵심적인 문제의식, 그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붙잡고 나오는 이제 그 이후 연도에 변형된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해마다 말하면 여러 번 나왔다. 여러 해에 걸쳐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 해설지 3쪽에도 나오지만 여기는 이렇게 아주 평범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왜 늦게 끝내줘요. 왜 우리들 이름도 몰라요. 라고 아주 인포멀한 말로 문제책 나오지만 우리가 엄연히 2차 시험도 시험이에요. 2차 시험도 시험이고 이 교사라는 상당한 전문직이 걸린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문제 자체에는 약간 추상화된 키워드가 없을지라도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 숨어있는 추상적인 키워드를 뽑아내가지고 여기 숨어있는 추상적인 키워드를 뽑아내가지고 답변에다가는 그런 추상적인 키워드로 이제 말하자면은 답을 하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지 3쪽 같은 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할 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수업 기법 향상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뭐 차시 요점이 그 해당 차시의 요점이 말하자면은 선명하게 각인되도록 뭐 이런 말 분명히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은 맨날 늦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변을 그러면 뭐 늦게 안 끝나도록 노력한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늦게 안 끝나도록 한다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여기 이제 모험답에도 보듯이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 레슨 플래닝 수업 설계에 관한 문제다 이런 얘기죠. 수업 설계에 관한 문제가 돼가지고 일단 말하면은 수업 설계 시에 이제 시간 통제를 위한 일종의 관행, 영어로 말하는 루틴 요것을 정해놓고 실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이제 말하자면은 부화시켜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우리들 이름도 모른다는 게 말 그대로 이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학생에 대한 존중의 문제, 그 학생에 대한 인격 존중의 문제다. 이것도 넓게 보면은 학생 인권에 관한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분명히 뭔가 캐치해내서 이것을 이제 말하면은 뽑아서 이제 말하면은 그 어필하는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보면은 뭐 그 아주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죠. 구체적인 답변으로 뭐 5명 이상씩 이름을 꼭 불러줘서 이렇게 애들들의 이름을 외우겠다는 이런 뭐 구체적인 측면의 이런 방안도 또한 같이 우리가 언급해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4번 문제는 요건 진짜 좀 이건 약간 좀 아웃 오브 데이터 그런 문제예요. 4번 같은 경우 좀 아웃 오브 데이터 문제입니다. 요즘 에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 4쪽에 있듯이 모범 답안도 어느 한쪽으로 완벽하게 픽스 되어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번 같은 문제는 뭐 요것은 뭐 현실적으로 지금은 다시 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한번 참고 자료를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12년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년도 문제로 가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학급 운영 시 학생들의 그 말하면은 그 의견을 들어보니 다음과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애들들의 이런 컴플레인을 내지는 애들들의 이렇게 그 건의사항을 놓고 이제 문제현상 3가지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활동 3가지 요것을 우리가 좀 말해보시오 하는 그런 건데 처음에 보면은 이제 그 남을 괴롭히는 아이의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친구와의 사이가 틀어졌다 하는 요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딴 애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저만 공부 잘하면 돼요 라는 이런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말하면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에서 역시 그 키워드를 그 뽑아내는 거 키워드를 그 뽑아내는 뭐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의 그 괴롭힘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학교 폭력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이제 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이제 키워드를 간단히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험 답안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학교에서 남을 괴롭히는 학생의 그 문제의 경우 이제 가장 큰 그 뭐니까 문제가 그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답변 항목에서 둘째 줄 보시면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대개는 그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요 문제가 있다. 그 학생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서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문제 요것 때문에 이게 안 풀린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지적해 주면 좋고 그리고 이런 게 나올 때 요즘 트렌드에서는 의뢰 같이 지적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문제 학생을 문제다라고 낙인만 찍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 스타일의 답변에서는 비록 남을 괴롭히는 학생, 그래서 문제가 된 학생인 망정 그 학생도 여전히 동등한 학생이고
그렇게 남을 괴롭히는 아주 못된 문제 아닙니까? 못된 문제를 일으킨 학생마저도 사실은 뭐다? 동일한 학교 구성원이도 걔 또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 사실은 이것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조새급 문제긴 한데, 왜냐면은 모든 문제 학생은 문제를 교정해주는 그야말로 뭡니까? 그 커렉티드 돼야 될, 교정을 모디파이드 돼야 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걔 또한 교육의 주체이자 그 문제 학생조차도 교육의 주체이자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할 그런 주체라는 거, 요것도 늘 같이 고려해주면서, 이 측면도 같이 고려해주면서 답안을 만들어가는 게 요즘의 그 기본 트렌드입니다. 이게 기본 트렌드니까, 말하면은 비록 불링을 해가면서 학교에서 바이올런스를 일으키는 그런 학생일 망정, 걔도 학생이다. 걔도 스쿨에 멤버십이 있다. 걔도 right to be educated,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요게 덧붙여져야만이 요즘 스타일에 원하는 답으로 반드시 간다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솔직히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학원 강사로서냐 이게 참 이상과 현실이 솔직히 좀 따로 놀 수도 있는 뭐 그런 거긴 합니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 붙어도 이런 애들 좀 피해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 붙어도 이런 애들을 피하고 괜히 또 퇴근길에 이런 놈들한테 뒤통수 맞으면 안 되니까 솔직히 좀 이런 말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진짜 아주 옛날에 진짜 아주 험악했던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살벌했잖아요. 고등학생이 자기 학교 시험 40점 밑에 점수 줬다고 뭐 들고 쫓아가서 선생님 막 칼로 찌르고 한 이런 살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니 문제시된 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선생님들로 피하는 건 그건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라도 현실 그대로 말하면 또 우리 임용 면접 답변은 안 됩니다. 우리는 약간은 성인 군자 같은 그런 늘 스탠스를 가지고 임용 면접 시험은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년 1월 달에 면접 시험 끝날 때까지라도 스스로가 좀 성인 군자 같은 듯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둘째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애하고 사이가 갈라졌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그 모범 답안 영문으로 된 것이건 한국어로 된 것이건 간에 이제 우리 모범 답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뭡니까?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우정이 식고 소원해진 경우, 이 경우 제일 이제 큰 원인, 또 원인이자 그 문제를 심화시키는 추가적인 원인, 이게 되는 게 이제 사실은 그 대화 부족의 문제다. 대화 부족의 문제. 사실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주시면은, 그래서 좀 대화를 좀 같이 나누면은 좋겠다. 그리고 혹은 한글로 된 답변 뒷부분에 꺽쇠로 된 부분에 혹은 협동적 활동을 함께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은 좋은데, 글쎄 여러분들이 혹시 그 방송을 보시 몰라도 하긴 여러분들 운전을 잘 안 하시니까 아직 선생님들은 교통방송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주로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듣는 교통방송, 요새는 TV로도 많이 나와요. 차 안에서도 폰 틀어놓고 보기도 하는데, 아침에 뉴스 프로그램들 듣다 보면은 교통방송 방송 시간 중간중간, 뉴스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뭐가 나오냐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낸 광고가 많이 나와요. 한 1분여 정도 영상 광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뭐 운동도 같이 하고 무슨 뭐 공연 연습도 같이 하고 미술실에서 그림도 같이 그리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앞에 애가 혼자, 수업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앞에 애가 혼자 책 보고 있는데 뒤에 애가 어깨를 톡톡 치면 뒤에 애가 아주 다자표정 싹 쉬고 웃으면서 뒤쪽 애를 쳐다보면서 모르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하는 뭐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고 다 끝나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광고 다 끝나면서 맨 끝에 멘트가 그거예요. 맨 끝에 멘트가 뭐냐면, 우리는 학교에서 같이 해본 게 너무 많다고 막 이럴 때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멘트가 끝나는데, 그게 최근 연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미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함께 뭔가를 같이 해본다라는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다 함께 해본다라는 거. 이게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많이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협동적으로 뭔가 같이 해보기, 학생들 사이에 뭔가 협동적으로 같이 해보기. 심지어는 사회 다른 곳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학교니까 학생들끼리 뭔가 같이 해보기, 그런 경험 제공하기, 요것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강조되는 트렌드다라는 거, 그것도 좀 같이 하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다른 학생들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뭐 저만 잘하면 돼요. 이것은 뭐 다 알다시피 뭐 이기심의 문제 또는 학교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뭐 부재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풀어가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것은 약간은 좀 스케일이 작은 문제라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스케일이 좀 작은 문제라서 뭡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할 뭐 그런 건 없는데 여기서는 뭐 주의사항은 그거였었죠. 학생 입장에서 상담하라. 이해하기 쉽게 상담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요새는 뭐 이해하기 쉽게 뭐 이런 식의 디렉션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오고 다만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상담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상담하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학생이 뭔가 지금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인사성도 좋고 성적도 좋은 애 같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남을 험담하고 특히나 이번엔 선생님까지도 험담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이 걸린 경우잖아요. 이렇게 비록 잘못된 행동이 적발된, 걸린 그런 경우라 치더라도 결국은 뭐냐? 이 학생에게 뭔가 공감하는, 뭔가 좀 내용적으로, 언어 표현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말을 저기 핸드아웃 해설 6쪽에 보시면은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맨 앞단락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학생과 뭔가 좀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하고 네 입장도 이해는 한다라는 이런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답변에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이것은 그렇게까지 뭐 썩 비중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은 뭐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요건 바로 12년도 문제지만 요건 바로 작년에도 어디에선가 이 비슷한 작년에도 수능이 끝났다. 학년말고사 끝났다. 근데 이제 방송만 틀어줘 영화만 보여준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게 뭐 있을까 해갖고 요건 12년도에 나왔는데 또 작년에도 어디선가 나와버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역대 우리 면접 기출 문제를 쭉 훑어보다 보면은 역시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라는 속담대로 돌고 하는 그런 패턴, 돌고 또 돌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데도 또 나왔어요. 어느 쪽에서니까 또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비교적 최근 연도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답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한 답변 핸드아웃 7페이지도 나왔지만은 수능이 끝났고 예를 들어서 학년말 고사도 끝났으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교과 교육, 지식 교육이 아닌 그동안 소홀히 됐던 다른 교육 영역에 관한 그런 보충의 시간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이제 큰 방향으로 어느 때나 이제 말하자면은 기출 답이고 바로 작년에 나왔던 기출도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본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중복. 예. 자,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지역 균형 선발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너무 그 당시의 트렌드를 너무 직접적으로 반영한 거죠. 요새는 이게 별로 이렇게 이슈는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인쇄가 살짝 누락되어 있는데 예. 두 경우에 후보 2명이 이런 거예요. 한 명은 가정 형편은 좀 안 좋고 성적이 좀 처지는 경우, 가정 형편은 더 안 좋고 성적이 처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가정 형편은 좋은데 성적도 좋은 경우와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약간 처지는 경우 여기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가정 형편도 좋고 성적도 좀 앞서는 경우 요 두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거의 답이 정해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 균형 선발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특수한 입시 전형이 많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특수한 입시 전형은 근본 취지가 그거잖아요. 오로지 학력에 의해서만 선발하지 않는다. 즉 학력을 유일한 내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선발하는 데서 탈피해서 다른 기준으로도 선발한다. 이게 다른 이른바 수능 정시로 대표되는 이런 전형 말고 다른 특수한 전형들의 기본 취지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온갖 형태의 수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특히나 지역 균형 선발은 그런 성격이 더 강했어요.
비록 성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간에 일단은 말하면 이 지역균형 선발이 그거예요. 사실은 이 지역균형 선발은 서울 같은 발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른바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에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부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고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력은 그렇게 우선시 안 하는 전형이 원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약간의 어쩌면은 딱 답이 어느 한 방향으로 떨어지게 교육 상식을 물어보는, 원래 면접 문제는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답이 사실 정해져 있는 딱 그런 겁니다. 학력을 우선으로 보는 답을 택하면 무조건 땡 하고 종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악용이 됐어요. 서울 강남에 사는 학생이 시골로 막 전학 가서 거기서 막 지역균형 선발 노려서 대학 가고, 와, 별의별 일.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뭐 금년 들어서 다시 그냥 수시 전형이 문제가 되고 지금 정시 확대를 도로 한다고 하는데, 솔직한 제 개인 소신으로는 수시 빵프로 저보고 말하면 수시 빵프로, 다시 말하면 정시 100% 저는. 왜냐면 정시 위주로 대학 가면 대개 얘들은 고3 때 1년만 괴롭거나 고2, 3 때 한 1, 2년만 괴로워요, 솔직히. 근데 수시가 지금 7, 80%고 정시가 20%밖에 안 돼, 20%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 수시로 대학, 어느 대학 무슨 과에 수시로 대학 간 분들도 많겠지만 여기서 벌써 겪어서 알 겁니다. 수시로 대학 가면은 고3, 고1 들어간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담임쌤에 의해서 생기부에 첫 글자 올라가는 시간부터 고3 졸업할 때 마지막 글자 올라갈 때까지 고등학교 3년 내내 모든 시간이 다 괴로워요.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3년 내내 다 괴롭고 애들도 부모님들도 고3 내내 다 괴롭습니다. 모든 게 다 점수, 그렇잖아요.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위주되면 모든 게 점수고, 애들은 선생 눈치, 선생은 또 자기 점수 야박해졌다고, 자기 평가 나쁘해졌다고 따지러 올까봐 부모 눈치, 애들 눈치. 그래서 3년 부모나 학생이나 애들이나 수시로 대학 가면요 3년 내내 다 괴롭고, 이게 학교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 수시라는 게 원래는 미국에서 하도 다양하게 해서 성공한 제도 따온 건데, 여기는 미국이 아니지. 좀 죄송한 말로 여기 미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미국에서는 좋은 제도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애들들 고등학교 3개년 내내 괴롭게 얻는, 아니 고등학교 3개년이 뭐예요? 이거 나중에는 뭐 중학교까지 괴로워요, 나중에. 왜냐면 또 중학교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뭐 자사고 가야 되고, 요새는 이제 그게 좀 약화됐지만 특목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가 도입된 다음에 3년 내내, 심지어 저 밑으로 내려가서 중학교까지 6년 내내 온통 다 괴로운 그런 세상으로 변했어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뭐 제 정확한 나이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 세대만 해도 수시 이런 건 일치 없었어요. 그냥 싱글샷 테스트로 그냥 대학 입시 한번 잘 보면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저 때는 진짜 고3 때 외에는 괴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3 때 외에는 괴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니 어떤 분들은 뭐 수능 초기나 학력고사로 돌아가면은 애들을 단 하나의 시험으로 쭉 줄 세우자는 소리냐라고 반박하시지만, 물론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수시로 한 80% 애들을 뽑아버리니까 우리 아이들 인생이 최소 3년 내내, 웬만하면 6년 내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진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모든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은 만약에 존재를 못하는 그런 여건이면 최악은 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리고 말해 바른 말도 뭐 수시로 대학 간다고 줄 세우기 안 합니까? 줄 세우기 다 돼요. 솔직히 말해 바른 말. 그렇잖아요. 누구는 수시 한두 번 봤는데 벌써 스카이에 딱 붙은 애들부터, 누구는 이것도 인서울 대학인가? 이런 대학이 인서울에 있었어? 라고 흔히들 맨 꼭대기 있는 애들한테 놀림받는 그 대학도 5개, 10개 팍팍 떨어지는, 이미 거기서 이미 줄서기 다 돼버려요, 벌써. 이 정시만 줄서기, 수능으로만 줄서기 된다는 건 전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수시에서도 한두 방에 이미 스카이캐슬 입성한 애들과 그렇지 못한 애들 사이에서는 수시야말로 오히려 고등학교 상반기부터 수시 막 넣지 않습니까? 5월 이때부터 이미 수시야말로 고3 4월 5월부터 애들들 줄 세우기가 쫙쫙 시작돼요. 벌써 5월 6월 달에 그냥 스카이 그냥 수시 초기 수시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거드름 피우고 그냥 학교 나온 둥 만 둥 단 애들부터
이러다가 나는 정시까지 몰려갈지도 몰라. 그 공포에 떨어 사는 일사에 이미 고등학교 3학년 5월부터 이미 줄서기 다 돼 있어요. 벌써 이게.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수시 빵프로 무조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시가자. 차라리 정시가자. 그리고 수능이 한 번 보는 게 억울하냐? 그래요. 그럼 11월 달에 한 번 보고 12월 달에 억울하면 또 한 번 바꿔지. 옛날엔 여름 한 번, 겨울 한 번 두 번 적인데 그건 좀 그렇고. 수능 한 번으로 억울하면은 11월 수능 한 번 보고 거기서 말아먹었다, OMR 카드 물렸다 싶으면 12월 수능 한 번 또 보고 두 개 평균 내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솔직히. 방법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엄한 소리 막 길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첫 시간은 제가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만, 좀 길어졌네요. 그럼 벌써 60분이 넘어버렸습니다. 딱 한 5분,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13, 14년도 쭉, 15년도 쭉 우리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